안녕하십니까. 삼각산의 소름소리 육도조입니다. 오늘은 천부경 안에 있는 천부경에서 찾은 내실에서 찾은 육생법, 육도생법 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삼각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여기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수도 서울에서 빠르게 가려면 한 30분이면 갈 수 있고요. 1시간만 이동하면 저 멋진 삼각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동안 무수히 30여 년 동안 넘나들면서 자연의 진법을 찾는데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자연에서 수많은 상생관계를 보고 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연대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 어떤 흐름이 있다는 시간을 확실히 찾은 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한번 서서 강의를 해볼까요? 제가 그동안 삼각산, 예전에 뿔각으로 본 거죠. 이 세 개의 봉우리, 뿔각으로 본 산, 이 산의 소름소리는 왜 소름소리냐? 나중에 그 우종이라는 이름이 소우자, 새벽종자를 태어날 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삼각산을 넘나들면서 제가 19살 때 이름을 강성민으로 가늘고 나서 보니까 후일에 깨닫고 보니까 이 삼각산을 넘나들면서 자연의 천부경 이야기를 풀이하다 보니까 하하, 제가 태어날 때 이 이름이야말로 저한테 천천적으로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이 역, 자연에 흐르는 거죠. 태양이 떴다 졌다. 이 자연에 흐르고 있는 역, 이걸 아주 예전에는 시우리자, 최초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쉬운 건데 라고 지은 이름입니다. 이 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지고라는 자연의 순리를 그냥 사실대로 볼 수 있는 해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건데 왜 못 보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오늘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천부경 80환자 속에서 찾았으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삼각산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자도 되고 석삼자도 되고, 이걸 잘못하면 마늘모가 세 개의 인변에 삼수변이죠. 그리고 삶을 깨달은 산이라고 저는 읽기도 혹은 쓰기도 합니다. 삼각산.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국혼문화원자, 국혹, 나라의 혼을 저는 100% 보았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수많은 생명들이 오고 가는지를 확실히 봤고, 그 진리법을 지금부터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저는 분명히 전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본 걸 지금부터 전하는데 조금씩 인지하기 쉽진 않겠지만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0동의 산악대장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시간 했죠. 30여 년 동안 했고요. 서울 울트라 랠리 총괄 계획장이고요. 울트라 랠리가 뭐냐면 트라이앵글 GPS를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서울시 광장에서 울트라 랠리를 지금 4회 때 한 번 대회 때 2,000여 명씩 이렇게 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공동 생활체육회장이고요. 자치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매포강 명강사 아카데미 수료하고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대자연에서 찾은 이 자연에서 이 산을 무수히 넘나들면서 찾은 육도생법, 이게 자연에서 6가지 생법 찾는데 기초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은 이 순리 안에 있다는 걸 찾게 됩니다. 지금
서두에 이제 전 천부경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명은 그동안 오행법에서 허덕이었고 12간지의 오행법에서 통계학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시간들을 확실히 다른 각도가 아니라 한 각도, 한 깨달음을 더 본 겁니다. 그러니까 6가지, 자연의 순리는 인간의 순리도 그렇고 자연의 순리는 6가지 분명한 생법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우수한 자연의 생명들을 보시면 이 혹독한 눈 속에서도 꽃은 피는데 이 설악산 풍경의 이 생명들도, 고귀한 생명들도 무수히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나라는 존재보다는 어떤 면으로 남의 존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무수히 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나의 중요성,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엮어지 그 무수한 생명들로부터 진화를 해왔다라면 나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남이 낫다라고 포기하는 거, 경쟁을 포기하는 건 이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경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를 계속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우리나라보다 남의 나라가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그 무수한 생각들, 추상적, 세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누가 어떤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해서 던져준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자기가 그걸 보고 뛰어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남의 사상이나 남의 생각이나 남의 나라의 그 혼줄이 빼앗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진짜 그런 걸 늘 누가 어떤 걸 전해주면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으로 무수히 해오다 보니까 저 자신을 찾는데 19살 때부터 뛰어왔지만 우리는 세계 속에 유일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천부경 80안자에서 찾기도 했지만 저 역시 내 유전정부 안에는 그 무수한 대륙의 땅덩, 저 큰 땅덩어리에서 경쟁을 딛고 수없이 반복해서 살고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이곳에 정착해 있는 동쪽을 해 뜨는 쪽으로 무수히 진화해 오면서 성장해 있는 유전정보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무수한 천부경 80안자가 아니면 격압유록에 실렸던 그 무슨 글들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싹쓸이 없앴던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늦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 나라를 지배한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전쟁이 났죠. 그리고 또 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성스러운 여성들이 인적 자원에 가지 않고 그 경제 도구에 오는 바람에 우리가 제일 지금 현실에 2016년, 15년 이 시대에 경제는 성장했지만 저출산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에 발목을 잡히는 거였죠. 이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은 우리한테는 진짜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을 알게 됩니다. 이 뒤에 보이는 거 어떤 거죠? 가미가제. 이 지구란 땅덩어리는 지금 지구 안에가 지구가 하나인데 원형이 하나인데 그 안에 인종들이 각각 다르게 분포돼서 자기 영역을 장악해서 그들한테 세뇌를 시켜서 나라를 위한답시고 세뇌를 시켜서
노예로, 세뇌시켜서 노예로 삼는 거죠. 근데 지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는 전 세계가 동떨어져서 여기 가서 살 수 있고 저기 가서 살 수 있고 자연의 생명들은 그 무수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시대에 와서 늘 싸우고 경쟁하니까 가두어서 영역을 가두어서 뭐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뭐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그동안 무수히 살아왔던 시대에 가미가제는 한 시대에 뭡니까? 세뇌돼서 나라를 위한답시고 자기 목숨을 비행기 실려서 진주만에 폭탄 투하되듯이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존스타운 세뇌된 종교인들이 78년도에 912명이나 집단 자살을 당하는 이런 것. 9.11 이슬람 교인들 세뇌시켜서 자기 생명이 위대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학살당하는 9.11 사태 같은 거, 오대양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다 세뇌입니다. 절대 자연에는 세뇌를 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성장해서 도태되는 생명으로부터 늘 성장하는 구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에는. 그런데 이 세뇌는 얼마나 무지한 것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느냐면 지금 IS 같은 중동 사태 같은 것도 이게 어떤 겁니까? 자기네들 종교적 그 세뇌로부터 자기 그 성스럽게 진화해온 목숨을 파리 목숨 날리듯이 던져지고 있는 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을 꿰뚫어 보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 고서에 그렇기 때문에 옛 고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살아다 죽으려는 자 그 수 소두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두무적에 걸려들면 다 죽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서에 있는 남겨놓은 글입니다. 자아적으로 죽으려는 그 자는, 그 많은 누구누구는 소두무적,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분명히 말 소리는 있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말을 맹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에 무조건 그 말을 믿고 꽂혀버리면 무한히 족으로 땅으로 떨어진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든 누구의 사상을 듣든 저의 말도 지금 전하는 말도 듣고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자사 죽으려는 자 소두무적에 걸려들면 저는 남의 노예나 땅으로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산 멋있죠? 신선하죠? 제가 이 겨울에 봄이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이 산을 봄만 되면 이 산을 넘나들 수 있으니까 기다려집니다. 여기를 넘나들면 첫째,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맑은 공기. 저 무수한 생명들이 토해놓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생기를 먹을 수 있어서 저는 기다려집니다. 좀 전에 소두무적이라고 그랬지만 죽으려는 자 소두무적에 걸려들면 그는 타락한다. 확인을 하고 믿으려거든. 자, 여기 살활이죠. 활화자수, 살활. 그러니까 살려는 자, 누구누구 그 많은 수, 삼위일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석. 이 삼위일석이라는 말이 과연 뭘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삼위일석이라는 말을 답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 책을 더투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석을 잘 들여다보시면 인변에
요 인변에 나 하나 저녁 석자에 삼수변을 쓰면 무슨 말이 될까요? 닦을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두무적은 내가 확인하지 않고 머리에 가두게 되면 타락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내 머리에 들어온 것은 늘 닦아내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이 살려는 자는 삼일성 늘 수련을 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험령은 이 천길랑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속에서 수행법을 찾았으니까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넘나들게 되면 천길랑 떨어지기 때 집착하게 되면 모든 생각이 정신 통일이 되어야지만 이 험령을 넘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넘고 내려와서 그 맑은 생각에 제가 뭘 알고 싶었던 것을 아는데 첫 발짝을 내딛게 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1월 선상 분양재배 1심 천정수축법. 상당히 좋은 거래요. 지난번에 천부경 강의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요약하게 성신경 획득수지 단서인법 천부경 무궁조화 출현 이 안에 어떤 뜻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지금 연속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정명 생명수요. 하늘의 맑은 물은 생명을 구하는 물이다. 그리고 천부경은 진경이야. 참으로 멀리 날 수 있는 시작이 이 안에 있으니 답이 있으니 시작해 보라는 뜻입니다.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성신건명 소성진 무전쟁 천하를 화합할 수 있는 글이 이 안에 있다라는 표현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 요약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천부경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 요약해서 천부경 강의 때 이것도 보여드렸듯이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입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여기 육생법에서 찾았습니다. 육생. 여기 육생법. 육생법에서 3대 하늘, 땅, 나의 존재. 하늘이 제일 큰 거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나의 존재가 여기 있다면 그 다음에 삼합, 건강, 살아, 본능적 살아, 지혜를 피는 자연의 생명들도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제일 육생법, 자연의 생법, 6가지 생법 찾은 여기서 오늘 역을 풀어가는데 시작합니다. 대자연의 생명들이 질서, 확실한 질서입니다. 자주 이 자연과 접하시다 보면 저 생명들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지를 확실히 찾는데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는 길에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못 보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저 생명들은 왜? 우린 사계절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사계절을 이렇게 깨닫는 곳에서 이 고통과 시련을 주고 번복되는 곳에서 늘 새로운 미래는 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시련과 성장을 반복하는 데서 잠이 깨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더운 나라는 추운 나라는 단문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요약하게 말씀드리고요. 봄에 이렇게 생명들이 태동하면 여름에 무수히 성장을 해서 가을에 성장한 것은 돌아가 흙으로 쌓여서 겨울이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유전정보 안에는 이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여러분들은 지나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것이 무지 각별했습니다. 제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는 성공했다가 언제는 실패하는 주기적 반동을 보면서 이건 무슨 어떠한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그동안 찾아온 게
19살 때 32, 3년 전입니다. 저는 그 많은 시간 속에 제가 소공동에서 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은 분들이 제 옆을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그분들한테 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게 있는데 성공했다가 나를 도와주던 분들이 언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런 분들을 보고 하하, 이 시간을 찾아야겠다는 것도 저는 평생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 생명들도 이 혹독한 시련을 만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가 됩니다. 저 눈속을 뚫고 따뜻한 기운으로 이 유전 정보 안에 봄임을 알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도 웬만한 시련은 견뎌 넘어온다는 사실을 이 자연의 생명들한테서 저는 확실히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본능적 모든 생명들의 질서 안에는 이기고 넘어오고 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이런 자연의 진리법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의 시작입니다. 역을 보는 눈은 이렇게 이끼가 쌓이고 쌓여서 풀로 나무로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나무는 움직이는 이런 넝쿨한테 먹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역을 보기 시작하는, 자연의 생명들의 진화를 보기 시작하는 사실입니다. 전부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수히 진화를 하면서 발을 갖듯이 이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진화를 해서 물고기가 잉태되듯이 하지 못하는 것은 뒷전으로 타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먹음에 덫에 걸리면 타락하는 게 분명하니까 하지 말라고. 성스러운 여성들이 그 대학, 지금 제가 이 강의는 절실하게 지금 중고등학생들 그 성스러운 몸을 만들어 와가지고 타락하는 걸 일삼고 자랑하듯이 카페에 앉아서 담배 피고 그러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까지 진화를 해 엮어져 왔는데 타락하는 걸 그렇게 남한테 보여주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에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수히 반복하는 거죠. 이것이 무수히 반복해서 어떤 시간이 될까요? 이게 1년 365일 안에는 춘하추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춘하추동. 하루라는 시간 명확히 보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60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1년 365일 안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 있고 겨울 속에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12달 안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저나 생일이 이 안에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력 안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6가지 생법을 여기서 이 안에서 확실히 찾는 게 수, 목, 토, 화, 금, 기 6가지 생법을 찾은 겁니다. 그동안 오행법에서 허덕였지만 6가지 자연의 생법, 자연의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이 생법 안에 우리가 미래가 발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확실히 찾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봄에 생명들이 잉태돼서 여름에 꽃 피고 열매 맺어서 씨앗으로 완성되면 10월 달에 알차게, 진짜 알차게 유전 정보가 가득 담긴 씨앗은 먼저 떨어져서 가랑잎이 덮여서 11월, 12월 혹독한 시련을 일 때 그들은 흙내음 속에서 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리. 그리고 1, 2월 달 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줄기로 올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잎이 피고 꽃이 펴서 열매 맺고 씨앗으로 완성되는 주기적 6가지 주기적 변화는 확실히 있다. 이 주기 안에 육생법, 우리한테는 건강과 재물은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재물을 언제 어느 때 내 시기적 때를 만나면 거둘 수 있고, 본능적 사랑이 쌓이고 쌓여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혜가 충족한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듯이, 그렇지 않은 자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 갖게 되면 무기받게 되지 않는 것처럼요. 제가 이 자연 12달 안에서 이 육생법에서 확실히 지금 이제 소디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 365일 안에 이 안에 다 태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육생법에서 그 태어난 시기에 따라 앞에 수체질이냐 화체질이냐 토체질이냐 목체질이냐 기체질이냐 금체질을 갖게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성향에 따라 우리가 미래 하는 일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자기 적성에 맞고 이런 것을 발견하는데 확실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때는 이제 더 큰 강의, 역강의 중에 우리 시기적 인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천부경 강의 때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570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 성스러운 몸들을 탄생시키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제가 하루라는 시간을 이제 있죠. 우리가 하루 쌓여서 1년 365일 안에 이것밖에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쌓이고 쌓여서 1년 365일이 반복되니까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습니까? 19년적 주기적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19년 주기적 변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지가 서서히, 그러니까 동지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서 날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주기가,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이 음력으로 2014년 11월 11일이 되듯이 이렇게 엮어지듯이 저 주기가 한 번 돌아갔다 크게 개결식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주기가 이 19년 후에 1월 1일 날 또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주기적 변화가 있느냐면, 우리는 이제 그게 확실히 있음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리고 명은 114세가 명입니다. 114년을 살고 돌아가는 건데, 그보다 더 사시는 분도 혹가다 장수 마을에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육신을 잘 만들어 써서 명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 생이 더 나은 유전 정보를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9년 주기 하다가 이제 여기 들어온 것이 뭐냐면, 요 한 칸이 19년이라는 거예요. 요 한 칸이 19년, 38년, 57년, 67년, 95년, 114년.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 하루라는 주기 안에도 어떤 시간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듯이
1년에는 더욱 좀 확실한 파동이 있듯이 우리는 19년 주기 안에 사계절이 있으니 얼마나 쉽게 느끼지 못하는 파동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동안 이것을 모르기에 그 많은 시간, 실패를 언제 어때 실패하는 주기도 모르고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주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뒤에 더 요약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제가 세종 우리나라 역사 이래 그 정확히 찾아놓은 기록서입니다. 이건 더 저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요약해서 역을 그러면 찾았다면 역을 찾았다면 지금 이제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금 아까 이제 그 체질별로 여기 저 체질이 이제 화목 체질이라는 겁니다. 화목 체질. 땡겨봐 주시면 화목 체질. 이런 계절 달력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여름이라는 건데 이분 1945년 12월생이야. 성공과 실패를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공과 어느 때 여기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소운이 왔다가 또 겨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주기가 100% 있는데 이런 주기를 100%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시간서부터 일서부터 월서부터 계산을 하면 정확한 어떤 주기적 변화가 언제 내가 성공하는 주기와 실패하는 주기를 100%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운이고요. 이게 중운. 여기가 중운이라는 거고요. 여기가 인생일 때 혹독한 시련을 겪고 여기가 대운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대운. 여기 화로 와 있죠. 그리고 2010년, 이 사람은 2010년에 혹독한 요 시기에 2010년도에 사업을 벌리게 되면 재투자를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큰 곳간에 크게 거듭하게 열매를 채워놓고 더 사업을 벌리겠다고 이때 벌리게 되면 이 사람은 크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요약해서 이런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름이고요.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이라면 여기 겨울이라면 육도생법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 목, 토, 화, 금, 기가 6가지 생법이 있죠. 여기가 겨울이죠. 목금이 겨울이고 겨울이지만 내려가는 겨울이고 여기는 올라가는 겨울인데 여기는 성장이 봄이 오는 것을 알고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봄에 모든 것을 시작하면 자연의 때를 100% 안다는 거거든요. 이게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자연들이 그렇게 순리적으로 돌아가듯이 이것을 100% 알 수 있는데 요 겨울에서 요 겨울이 19년이 걸린 18년 11개월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략 19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년이 걸립니다. 여름과 내가 좋은 계절과 좋은 계절이 19년 걸리는 거거든요. 이 주기적 변화를 100% 찾아 놓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앞으로 미래에 엄청 중요한 것을 찾아 놓은 겁니다. 이게 아까 그 그림을 다시 이제 더 크게 편찬해서 보면 이분이 이제 12년 아까 그 달력 보았듯이요. 여기가 중운이죠. 여기가 중운에 있습니다. 이분이 10번 화금체질 여기 중운에 와 있고 대운이 오르기 전에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혹독한 시련을 아주 겪고 잠을 깨우게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열심히 성장하고 싶어 용트림을 할 때 인생의 최고의 대운을 황금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년월일 심한 가지면 앞으로는 100%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대운을 만나고 나서 곳간에 그득히 재물을 채워놨는데 여기에 재투자를 여기 18번 요 기체질 여기서 하면 이 사람은 절대 혹독한 시련을 다 손실보게 됩니다. 92년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자연에 흐르고 있는 시간을 꿰뚫어 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 보았던 것.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을 미리 때를 알고 씨앗을 뿌릴 때를 알고 씨앗을 심어 더 성장시키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냐면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전하지만 80%가 손실을 보고 20%가 살아남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도전하시게 되면 68%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요, 어떤 거냐면 가정적, 개인적으로도 큰 이득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입니다. 제가 그동안 19살부터 그 무수히 찾아온 삶의 열매를 8년 전서부터 확실히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저를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분들을 통해 확실히 찾게 됩니다. 이걸 찾으면 이건 누가 써먹는 거냐? 주인들이 써먹는 겁니다. 어떤 틀에 예속돼서 먹고 사는 분들은 이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분은 국가의 녹으로 먹고 사는 거고, 기업체에 녹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운에, 기업 오너의 운에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기에 이 역이라는 것은 주인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직원들을 언제 어느 때 적소에 적용을 시켜서 개발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그들이 가져오는 이득이 지금 대기업들이 나눠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성장했던 것은 우리 경제적 성장 도구였던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그 속에 도구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 역은 주인이 써먹는다는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이것이 퍼지게 되면 국가 조직이 엄청히 단단한 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실패율을 줄이게 되면 가정적으로 어떨까요? 노후가 윤택하게 되고, 어려서부터 이걸 알게 되면 자살률을 100%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시기때를 모르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목숨을 끊고 사업에 도전했을 때 실패를 하고 그 업에 얽매여서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보강시켜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연에서 본 역, 삼각산. 저는 앞으로 18년 동안, 2015년서부터 19년이었으니까 18년 남았습니다. 확실히 남겨놓고 갈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 이렇게 쉬운 것, 내 못 봤던 걸 저는 분명히 이 공감방송을 앞으로 활용하시고 자주 놓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15년 1월 1일 세종문화, 2015년 1월 1일 양력으로 14년 11월 11일 일자가 여러 번 겹치는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1000명이 모인 공간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저는 확실히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천부경 강의와 이 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죽기 전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 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자, 다음엔 역을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선형부모 영원 상봉 신신해인이란 이 답을 그 다음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조화 출현 선형부지라고 씁니다. 선형부지. 아느냐? 앞서서 무덤이 된 그것을 아느냐라는 답이거든요. 선형부모 영원 상봉 신신해인 답을 확실히 찾았습니다. 빈천공공 무세자 해인이란 글을 답을 찾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이 설명을 역강의에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란히 빛나는 이 자연의 품위, 이 자연을 꿰뚫어 보는 것은 이 자연에 있는 생명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히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그것들을 앞으로는 유심히 살펴보시면 내가 과연 그럴까? 지금 이 육도우중이 얘기하는 그게 사실일까? 라는 것을 조금씩 인지하시게 되면 그 무수히 많은 시간에 걸렸던 소동요직에 걸려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 안에 유전정보의 찬란히 빛나는 이 나를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인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후대인 자식들은, 유전정보가 다 많은 그 자식들은 돌아갈 때 남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아무쪼록 원초적인 이 자연의 품인 나의 고향, 무수히 성장해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해온 나이니까 내 안에서 유전정보에서 찾아서 답을 얻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참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뒤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앞에서 북한산을 넘어서 도봉산을 넘어서 사패산을 지나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을 지나 광진대교를 지나서 하남 검단산을 지나 남한산성을 지나서 저 분당 오리역까지 가게 됩니다. 걸어가게 됩니다. 오리역이 시청 앞에서 120km 지점입니다. 120km. 그리고 수원 광교산으로 해서 청계산으로 해서 관악산을 넘어서 안양천을 쭉 걸어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해서 성산대교를 거쳐서 월드컵 경기장 서운으로 해서 다시 대남문으로 해서 형제봉으로 해서 시청 앞까지 이 그림을 그리는데 211km입니다. 서울경, 경2기호 8역, 19성산 환도령쟁이란 211km를 걸으면서 유전정보에서 이 답을 찾게 됩니다. 천부경 80환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이 존재해야지만 이 자연의 진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레킹 코스를 섭렵하시는 분들은 섭렵하는 기록증만 있으면 제가 이 역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 무수한 삶에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세세히 살피고 점검하고 제가 지금 전하는 말 이런 것조차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지해서 더 나은 삶을 이뤄놓는데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공감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 이 역 강의를 보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많은 분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동안 제가 자연에서 알아진 것 여러분들께 무수히 다 전하고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어떤 확인하시고 깨달아 쓰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